세상의 모든 축구 이야기 풋볼 살롱입니다. 오늘은 축구토토 승무패 30회차 메이저리그 사커 K리그 1 현미경 분석 및 최종픽 공유로 인사를 드립니다. 승무패 29회차 같은 경우에는 1등 적중자가 나오지 않으면서 4억 4천만 원이 이월이 됐습니다. 풋볼살롱의 현미경 분석에서는 수원 삼성과 수원 FC 최대 이변 결과였던 수원 FC의 승리를 잡아내면서 구독자 여러분들의 고등위 적중에 어느 정도 도움을 드린 것 같습니다. 풋볼살롱 구독자 여러분들 중에서 3등에 적중이 되셨다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고, 스포켄자와 세너우스 경기 같은 경우에는 제가 투폴 추천으로 승무를 추천을 드렸는데 이 10% 이변 결과였던 무승부가 나오면서 조금은 아쉽게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종픽만 그대로 따라가지 마시고 풋볼살롱이 현미경 분석에서 말씀을 드리는 투폴 추천이나 독식픽 추천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나만의 픽을 구성을 하시면 고등수 적중에 충분한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풋볼살롱은 평소에 32,000원 내외로 최종픽을 구성을 해서 공유를 드리는데 2월 회차에는 오프라인 풀 베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30회차 같은 경우에도 풀 베팅으로 최종픽을 구성을 했고,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최종픽을 그대로 따라가실 경우에는 적중 확률이 떨어지실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최대한 살롱 코멘트 분석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나만의 픽을 구성을 하실 때 독식 적중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프로토 적중 내역들은 풋볼살롱이 풋볼살롱 멤버십 회원 여러분들에게 공유를 드렸던 프로토 조합픽들 중에서 적중이 된 내역들만 모아놓은 내역입니다. 최근 2달간의 내역인데 풋볼살롱 membership 카페와 유튜브 공지사항을 통해서 풋볼살롱이 직접 구매를 하는 프로토 조합픽을 공유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적중 픽들을 보시면 다 폴더 조합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풋볼살롱의 프로토 배팅 스타일은 한 폴더나 두 폴더짜리 단 폴더 저배당 픽은 잘 구성을 하지 않습니다. 이 최소 4개에서 최대 6개, 7개가량의 다 폴더 고배당 픽 위주로 조합을 하고 있고, 개인적으로는 프로토는 적중률보다는 수익률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수익률에 포커스를 맞춰서 프로토를 구매를 한 픽 그대로 멤버십 회원 여러분들에게 분석 자료를 함께 곁들여서 공유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가장 최근에 적중이 됐던 내역은 지난 주말에 있었던 프로토 54회차였고, 이 54회차 일본 J리그와 K리그2 경기, 그리고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와 유로 2020 결승 경기를 조합을 해서 5폴더짜리 28.1배당의 적중픽이 나왔습니다. 특히 프로토 같은 경우에는 제아의 고수분들께서 직접 구매를 하신 픽도 자발적으로 공유를 해 주시는 문화가 정착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풋볼살롱이 직접 구매를 하는 프로토 조합픽뿐만 아니라 이 고수분들이 구매를 하시는 프로토 조합픽까지 공유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멤버십 회원분들과 함께 다양한 각도에서 다양한 승무패 프로토 관련 자료를 공유 및 교류하실 분들만 지금 화면 위로 올라가는 링크를 클릭을 하셔서 풋볼살롱의 다양한 멤버십 혜택을 살펴보신 뒤에 멤버십으로 합류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승무패 30회차 현미경 분석 2부 첫 번째 경기는 8번 경기로 들어온 솔트레이크와 콜로라도의 경기입니다. 저는 단통 무승부로 가보도록 하겠고, 폴더스에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홈팀 솔트레이크의 승리까지 바치실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솔트레이크가 홈과 원정을 비교해 봤을 때 홈에서 더 좋은 성적을 보여줍니다. 원정에서 2승이라고 쓰여 있는데 사실상 밴쿠버와의 경기가 솔트레이크 홈구장에서 펼쳐졌었기 때문에 이 홈에서 3승을 거둔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솔트레이크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 갤럭시와의 홈 경기에서 2대2 무승부를 거뒀는데 먼저 2골이나 넣으면서 승기를 잡았다가 내리 2골이나 내주면서 무승부에 그쳤습니다. 이 콜로라도와의 상대 전적에서 5승 1패 압도적인 우위를 보이고 있는 솔트레이크이기 때문에 충분히 자신감이 한껏 올라왔을 것으로 보이는데, 최근에 주포 크라이라크 선수가 2경기 무득점 침체에 빠져 있고 루비오 루빈이라는 공격수는 8경기 무득점에 빠져 있기 때문에 주축 자원들의 컨디션 자체는 그렇게까지 좋지가 못하다는 점을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콜로라도 같은 경우에는 홈과 원정을 비교를 해봤을 때 확실히 홈에서 훨씬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홈에서는 5승 2무 1패로 다부진 모습을 보여주는데 원정에서는 2승 1무 2패로 홈에서만큼의 경기력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중앙 미드필더 아코스타 선수와 풀백 샘 바인스 선수가 대표팀에 차출이 됐기 때문에 전력 누수가 있는 것이 콜로라도입니다. 유네스 남리라는 미드필더까지 장기 부상 중이기 때문에 전력 누수가 콜로라도 쪽이 조금은 더 심해 보이는 매치업입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잭 프라이스라는 미드필더가 복귀를 하면서 중앙 미드필더 아코스타 선수의 공백을 메워주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살롱 코멘트에서 정리를 해드리면 이 경기는 근소하게 홈팀 솔트레이크가 우세한 경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먼저 솔트레이크는 무게중심이 낮고 상대팀 수비 뒷공간을 노리는 스루패스 공격에 강점이 있습니다. 콜로레피가 수비 뒷공간이 조금 나오는 팀이기 때문에 스루패스 공격에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또한 콜로라도가 세트피스가 강한 팀인데 올 시즌 솔트레이크가 세트피스 상황에서 실점이 한 골도 없을 정도로 세트피스 수비가 굉장히 좋습니다. 따라서 홈에서 성적이 좋은 솔트레이크가 상대 전적에서의 우위, 탄탄한 세트피스 수비를 앞세운다면 이 콜로라도보다 좀 더 좋은 경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반면에 콜로레피는 원정에서 성적이 홈보다 좋지 못하고 핵심 전력이 부상 및 대표팀 차출로 인해서 빠졌기 때문에 전력 누수가 심합니다. 콜로레피 역시 스루패스 공격을 즐겨 하는데 솔트레이크가 구조적으로 무게중심이 낮은 편이기 때문에 스루패스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조금은 없어 보입니다. 콜로라도의 강점이 세트피스 공격이지만 세트피스 수비 1위 팀인 솔트레이크를 상대로 위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솔트레이크가 파워레스 자체가 메이저리그 사커에서 가장 없는 팀이기 때문에 세트피스 기회 자체를 많이 줄 것 같지 않은 경기입니다. 다만 콜로레피가 원정에서도 나쁘지 않은 수비력을 보여주고 있고 최근 공격진 컨디션은 솔트레이크보다 괜찮기 때문에 이 저력을 고려를 해봤을 때에는 충분히 무승부까지 거둘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콜로레피가 원정에서는 그래도 홈보다 무게중심을 내리기 때문에 솔트레이크의 스루패스 공격이 통할 만한 공간이 상대적으로는 원정에서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 반면에 솔트레이크는 무게중심이 낮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도 비교를 해보면 홈에서는 홈팬들 앞에서 적극적인 경기를 하면서 원정 경기보다 무게중심을 올리기 때문에 반대로 콜로라도가 스루패스 한 방이 통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굉장히 팽팽한 매치업 이라는 점에서 무승부를 베이스로 홈팀 솔트레이크 쪽을 받쳐볼 만한 경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8번 경기는 단통 무승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9번 경기는 세너제이 어스케이크와 휴스턴 다이나모의 경기입니다. 저는 홈팀 세너스의 단통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고 폴더스의 여유가 있으시면 휴스턴의 승리, 승패, 투폴까지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너우스가 최근에 3연속 무승부를 거뒀는데 이 스포켄자 원정에서도 1대1 무승부를 거뒀습니다. 다 잡은 승리였는데 막판에 극장골을 내주면서 무승부를 거뒀고 최근에 강팀과의 원정 경기에서 3연속 무승부를 거두면서 귀중한 승점을 따낸 것이 세너제이입니다. 이 무승부가 굉장히 많으면서 10경기에서 4무 6패로 승리가 없는 세너어스이지만 그래도 강팀들과의 원정 경기에서 꾸역꾸역 무승부를 거둔 저력이 있기 때문에 이번만큼은 홈에서 승리를 노려볼 수 있는 경기이지 않나 싶습니다. 수비형 미드필더인 유아일 선수가 대표팀에 차출이 됐기 때문에 중원 쪽에 전력 누수가 조금 있고 이 공격수 코엘 선수가 최근 출전한 2경기에서 2골 1도움을 올려줬는데 스포켄자전에서는 결장을 했습니다. 플레이메이커인 에스피노자 선수는 최근 3경기에서 2개의 어시스트를 기록을 해줬고 이 세너스의 골키퍼인 마친 카우스키 선수가 스포켄자전에서 무려 7개의 선박을 해주면서 무승부를 이끌어냈습니다. 휴스턴 같은 경우에는 홈과 원정을 비교해봤을 때 굉장히 원정고자 느낌이 납니다. 홈에서는 3승 3무 0패로 패배가 없는데 원정만 가면은 0승 4무 4패로 굉장히 좋지 못한 성적을 보여줍니다. 지난 4월 세너워스 원정에서는 측면 공격으로 재미를 받고 이 두 팀의 상대 전적을 보시면 2승 1무 3패로 굉장히 팽팽한 흐름이 있는데 그래도 홈에서만큼은 세너워스가 패배가 없는 흐름입니다.
휴스턴 역시 지금 주전 공격 자원들의 컨디션이 굉장히 좋지가 못한데 주포인 우루티 선수가 3경기 무득점 침체에 빠져 있고 파파피코 선수 역시 3경기 무득점 침체에 빠져 있습니다. 이 로드리게스 선수는 7경기 무득점 침체에 빠져 있기 때문에 이 타일러 파셔라는 측면 자원이 최근에 나쁘지 않은 컨디션을 보여줬었지만 캐나다 대표팀에 차출이 됐기 때문에 여러모로 공격 쪽에서 화력이 나오지 않을 수 있는 휴스턴입니다. 이 세너워스가 10경기에서 승리가 없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휴스턴 역시 7경기에서 5무 2패로 승리가 없습니다. 살롱 코멘트에서 정리를 해드리면 두 팀이 역습의 강점이 있는 점은 공통점인데 의외로 세트피스에서 차이점이 나올 것 같습니다. 휴스턴 같은 경우에는 세트피스 수비가 약한 팀인데 세너워스 같은 경우에는 직전 스포켄자전에서 이 선제골을 포함해서 세트피스로 굉장히 많은 기회를 만들어냈습니다. 스포켄자가 기본적으로 세트피스 수비가 강한 팀으로 분류되는데 이러한 스포켄자를 상대로 세트피스가 위력을 보였다면 세트피스 수비가 약점으로 꼽히는 휴스턴에게도 충분히 통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물론 세너워스 같은 경우에는 세트피스 수비가 좋지 못한데 휴스턴 같은 경우에는 세트피스 득점이 2골밖에 없기 때문에 세너워스가 세트피스로 실점을 할 가능성은 없어 보입니다. 세너워스가 최근에 연이은 무승부를 거두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홈에서 강한 강팀들을 상대로 거둔 무승부였기 때문에 경기력 자체가 괜찮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반면에 휴스턴은 장점인 측면 공격이 살지 못하고 있고 측면 자원의 컨디션 난조와 타일러 파셔의 대표팀 차출, 최전방 우루티의 아쉬운 골 결정력이 겹치면서 화력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더욱이 원정에서 성적과 경기력이 안 좋은 휴스턴이기 때문에 세너워스 원정에서 고전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양팀 모두 기나긴 무승 흐름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만큼은 서로를 1승 제물로 생각을 하면서 승패가 갈리는 빠꾸 없는 경기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세너워스가 홈팬들 앞에서는 무승부 없이 빠꾸 없는 경기를 하기 때문에 세너워스 승리를 베이스로 폴더스의 여유가 있다면 승패로 갈라봄직한 경기입니다. 양팀 모두 역습 공격이 강한 동시에 역습 수비도 약하기 때문에 상당히 난타전 양상의 경기가 나올 것으로 생각이 되고 그래도 휴스턴의 승리까지 제가 가져갈 것을 이 투폴로 추천을 드리는 이유가 휴스턴이 롱볼 활용이 되게 좋은데 세너제이가 롱볼 수비에 약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휴스턴이 효율적인 롱볼 축구를 해준다면 승리까지 최대치로 노려볼 만한 매치이지 않나 싶습니다. 따라서 9번 경기는 세너워스의 단통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0번 경기는 LAFC와 밴쿠버 화이트캡스가 맞붙습니다. 저는 LA의 단통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LA는 확실히 홈에서 훨씬 더 좋은 성적을 보여줍니다. 홈에서는 4승 2무 1패로 원정에서의 2승 1무 4패보다 훨씬 더 좋은 성적을 보여주고 있고 최근에 상승세를 타다가 직전 포틀랜드 원정에서 1대2로 패배를 하면서 상승세가 한풀 꺾였습니다. 밴쿠버와의 상대 전적을 보시면 3승 1무 2패로 우위를 점하고 있는데 특히 홈에서는 2승 1무를 거두고 있습니다. 최근 두 차례 홈 경기에서 밴쿠버를 상대로 무려 6대0, 6대1 대승을 거둔 바 있는 LA이기 때문에 최근에 카를로스 벨라를 필두로 해서 디에고 로시, 시푸엔테스, 우리나라의 김문환까지 굉장히 좋은 컨디션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열성적인 홈팬들 앞에서 충분히 승리까지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밴쿠버 같은 경우에는 홈과 원정을 비교해봤을 때 원정에서 굉장히 고자 경기력이 나옵니다. 홈에서는 3승 1무 3패로 3승이나 거뒀는데 원정만 가면은 3무 4패로 아직까지 승리가 없는 것이 밴쿠버입니다. 특히 실점이 굉장히 많아지는 밴쿠버이기 때문에 홈에서 화력을 자랑하는 LA의 맹공을 막아내기엔 버겁지 않을까 싶습니다. 측면에 카이세도 선수와 다오메 선수가 해줘야 되는데 그렇게까지 폭발적인 공격력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고 주전 골키퍼인 크레포 선수와 공격수 카발리니 선수가 이 캐나다 대표팀으로 차출이 됐기 때문에 이 공수에 걸쳐서 전력 누수가 있는 것이 밴쿠버입니다. 살롱 코멘트에서 정리를 해드리면 이 경기는 여러모로 LA 쪽으로 기우는 경기입니다. LA가 홈에서 극강의 모습을 보여주고
반대로 밴쿠버는 원정에서 1승도 없이 경기력이 좋지가 못합니다. 수비력이 2배 가까이 원정에서 하락하는 약점이 있기 때문에 LA의 맹공을 막아내기엔 버거운 면이 있고, 핵심 골키퍼와 공격수가 모두 대표팀 차출로 빠져있는 밴쿠버이기 때문에 공수에 걸쳐서 전력 누수가 있습니다. LA가 제공권이 약점으로 분류가 되지만 오히려 밴쿠버가 LA보다도 제공권이 더 좋지 못하기 때문에 제공권 약점이 노출될 가능성이 떨어집니다. LA가 적극적인 압박을 펼치는 팀인데 밴쿠버가 그렇다고 해서 수비 뒷공간을 노리는 역습 패턴이나 스루 패스 공격에 강점이 있는 팀이 아니기 때문에 LA의 전방 압박이 통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오히려 위험지역 파울이 밴쿠버가 많기 때문에 LA가 카를로스 벨라의 왼발 프리킥이 상당히 날카롭다는 점에서 세트피스 한 방으로도 LA가 득점을 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밴쿠버가 홈과 원정에서 경기 운영 스타일이 다른데 원정에서는 무게중심이 굉장히 낮아집니다. 따라서 LA가 압박을 가한다면 무게중심이 낮다 보니까 자기 진영에서 갇히는 구도가 나올 수도 있고, 압박에 의해 볼이 탈취된다거나 자기 진영에서 위험지역 파울을 범한다면 세트피스 프리킥 한 방으로 실점을 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주축 공격 자원들의 컨디션도 LA가 우세하기 때문에 여러모로 LA가 유리한 경기 구도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10번 경기는 LA의 단통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1번 경기는 울산과 수원FC가 맞붙습니다. 저는 단통 무승부로 가면서 2변을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승무패 29회차에서 풋볼살롱은 1번 경기로 들어왔던 수원FC의 승리 2변을 적중을 시켰기 때문에 이번에도 수원FC 쪽을 조금 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울산현대가 지금 핵심 자원인 이동준과 이동경이 올림픽 대표팀으로 차출이 됐기 때문에 이 공격력이 굉장히 약화가 됐습니다. 특히 김인성 선수는 이랜드로 이적을 했기 때문에 이동준과 김인성이 없다면 울산이 빠른 역습이 실종이 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핵심 오른쪽 측면 수비수인 김태환 선수가 경고 누적 징계로 인해서 나설 수 없기 때문에 전력 누수가 굉장히 심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입시장에서 윤일록 선수를 영입을 하면서 공격 2선과 최전방에서 뭔가 창의성을 불어넣을 수 있는 자원이 생겼다는 것은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수원FC와의 상대 전적을 보시면 지난 4월 원정 경기에서 1대0 승리를 거뒀는데 당시에 수비수 김태현이 일찌감치 퇴장을 당하면서 울산이 수적 열세에 빠졌었고, 후반 막판에 김인성의 극장골로 가까스로 승리를 거둔 바 있습니다. 올 시즌 홈에서는 5승 3무 0패로 패배가 없는 것이 울산이고, 직전 성남과의 홈 경기에서 2대2 무승부를 거뒀을 정도로 울산이 3백을 사용하는 팀을 상대로는 굉장히 승리를 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수원FC는 라이벌 수원 더비에서 수원 삼성을 2대1로 꺾었습니다. 리그 원정 경기에서 홈과 3승 3무 4패로 동일한 성적을 보여주고 있는 수원FC이기 때문에 충분히 울산 원정에서도 좋은 경기력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라스와 무릴로 공격 원투펀치가 절정의 컨디션을 보여주고 있고, 영입생 타르델리와 잭슨이 이 데뷔전에서 합격점을 받았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영입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중원에서 이영재와 박주호가 안정적인 빌드업과 플레이메이킹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수원FC도 승점 1점 정도를 노릴 수 있는 경기이지 않나 싶습니다. 살롱 코멘트에서 정리를 해드리면 이 경기는 전력 누수가 심한 울산이 최근 물오른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는 수원FC를 상대로 고전할 수 있는 경기로 보여집니다. 울산은 핵심 공격 자원 이동준, 이동경의 올림픽 차출과 핵심 측면 수비수 김태환이 경고 누적 징계로 빠지기 때문에 전력 누수가 굉장히 심합니다. 수원FC의 강점이 최전방 공격수인 라스 선수의 포스트 플레이에 의한 세컨볼 패턴이 위협적인데, 이 울산이 의외로 공중볼 경합에서 최하위권의 성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수원FC는 공중볼 경합이 2위에 빛나기 때문에 의외로 울산 수비, 중앙 수비 듀오인 김기희와 불투이스가 이 수원FC의 라스를 막아내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어 보입니다. 울산이 성남, 대구, 수원, 삼성, 강원 같은 3백을 사용하는 팀들을 상대로 무승부가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최근에 수원FC가 이 박지수가 입대한 가운데 김건웅, 잭슨, 곽윤호를 중심으로 한
3백 수비가 괜찮은 모습이기 때문에 울산이 또다시 3백을 상대로 고전하는 모습이 나온다면 최대치로 무승부까지 잡을 만한 경기로 보여집니다. 그래도 울산이 중원에서의 우위를 바탕으로 홈에서의 무패 저력, 조현우 골키퍼의 압도적인 선방 능력을 앞세운다면 홈에서 쉽게 패배는 할 것 같진 않습니다. 따라서 저는 과감하게 단통 무승부로 가면서 이변을 노려보도록 하겠고, 폴더스의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그래도 이 홈팀 울산의 승리까지 안정적으로 받쳐보실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번 경기는 뉴잉글랜드 레볼루션과 몬트리올 임팩트의 경기인데 저는 승무 투폴로 가면서 이변을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잉레볼이 최근에 안 좋다가 2연승으로 분위기 반전에 성공을 했습니다. 직전 인터 마이애미 원정에서 5대0 대승을 거뒀고 그 과정에서 주축 자원들의 이 컨디션이 굉장히 더 좋아진 면이 있습니다. 에덤 북사, 카를레스 힐, 구스타보 보우 같은 선수들이 나란히 공격 포인트를 기록을 하면서 막강한 화력을 과시를 했고, 트레이 스타손이라는 선수는 마이애미전에서 2골이나 넣으면서 부활에 성공을 했습니다. 뉴잉레벌 같은 경우에는 상대 전적 면에서 몽레알의 4승 1무 1패로 압도적인 우위를 보이고 있고 홈에서도 2승을 거두고 있습니다. 확실히 뉴잉레벌은 홈 경기에서 5승 0무 1패로 굉장히 깡패다운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몽레알을 상대로 승리를 거둘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뉴잉레벌이 주전 골키퍼 터너와 오른쪽 측면 자원인 뷰캐넌이 국가대표팀 차출로 인해서 나설 수가 없는데 그래도 터너 골키퍼의 이 공백을 나이튼이라는 노장 골키퍼가 잘 메워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전력 누수는 심할 것 같지 않습니다. 이 몽레알, 몬트리올 같은 경우에는 홈과 원정에서 그래도 원정에서는 나쁘지 않은 밸런스를 보여줍니다. 2승 2무 3패로 평균 실점이 한 골밖에 되지 않는 탄탄한 수비력을 보여주는 것이 몽레알이기 때문에 충분히 무승부까지 잡아볼 만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핵심 공격수인 쿠이오토 선수가 온두라스 대표팀에 차출이 되어 있고 주전 중앙 수비수인 밀러 선수가 미국 대표팀에 차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몽레알 역시 공수에 걸쳐서 전력 누수가 있습니다. 살롱 코멘트에서 정리를 해드리면 이 경기는 액면가로는 뉴잉레벌 승리가 유력해 보이지만 이변을 노려볼 만한 요소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우선 뉴잉레벌이 홈에서 극강의 모습을 보여주는 데다가 주축 공격진들의 컨디션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홈에서 화력적으로 몬트리올을 찍어 누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뉴잉레벌이 지난 홈 경기에서 토론토에 충격적인 패배를 당한 바 있는데 당시에 토론토가 뉴잉레벌을 공략을 할 때 효율적인 롱볼 공격과 개인기 공격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했습니다. 이 몬트리올의 강점이 롱볼로 굉장히 많은 기회를 창출을 하고 이 짜임새 있는 패턴 플레이보다는 공격진들의 개인기를 앞세운 득점이 강하기 때문에 토론토에게 덜미가 잡혔을 때 이에 패턴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몬트리올의 강점이 효율적인 롱볼이고 개인기를 활용한 공격이 강하기 때문에 뉴잉레벌이 의외로 토론토전에서 고전을 한 것처럼 고전을 하는 양상도 그려지지 않나 싶습니다. 최근 몬트리올이 3연승을 달렸었기 때문에 직전 뉴욕시티 원정에서도 0대1로 패배를 당했지만 경기 내용 자체가 나쁘지가 않았습니다. 다만 제가 몬트리올의 승리까지는 힘들어 보이는 것이 몬트리올의 공수 핵심 자원이 대표팀 차출로 빠져 있기 때문에 상대 전적 면에서도 뉴잉레벌에게 굉장히 밀리는 면이 있어서 최대치는 무승부로 보여집니다. 뉴잉레벌이 세트피스가 굉장히 강한데 몬트리올이 세트피스 실점이 적지 않은 편이기 때문에 뉴잉레벌이 세트피스에서 득점을 할 가능성도 높아 보입니다. 다만 뉴잉레벌이 자랑하는 빠른 역습이 이번에는 통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데 몬트리올이 원정에서는 무게중심을 상당히 낮추기 때문에 역습 실점 자체가 별로 없습니다. 따라서 뉴잉레벌이 자랑하는 수비 뒷공간을 노리는 역습이 살아나지 않는다면 최대치로 무승부까지 잡아볼 수 있는 경기이지 않나 싶습니다. 따라서 12번 경기는 승무 투폴로 가면서 이변을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13번 경기는 뉴욕시티와 올랜도시티의 경기인데 단통 무승부로 가보도록 하겠고
폴더스에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과감하게 원정팀 올랜도 시티 승리를 받쳐보실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뉴욕시티는 기본적으로 홈에서 훨씬 더 좋은 성적을 보여줍니다. 홈에서 4승 1무 2패로 원정에서의 2승 1무 3패보다 훨씬 더 좋은 성적을 보여주는데, 직접 몽레알과의 홈경기에서 1대0 신승을 거두면서 분위기 반전에 성공을 했습니다. 이 올랜도 시티와의 상대 전적에서 3무 3패로 굉장히 열세인 것이 뉴욕시티이기 때문에 이 섣불리 홈팀이라고 해서 승리를 예단하기에는 굉장히 리스크가 있는 매치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중앙 수비수 샌즈 선수와 주전 골키퍼 존슨 선수가 대표팀에 차출이 됐기 때문에 수비 쪽에 전력 누수가 있는 것이 뉴욕시티입니다. 세트피스 공격이 매우 강한 것이 뉴욕시티이고, 세트피스 득점이 1등을 달리고 있기 때문에 뉴욕시티는 확실히 세트피스가 살아야지 이 강점을 발휘할 수 있는 팀인 것을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랜도 시티가 최근에 기복이 있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그래도 직전 필라델피아와의 홈경기에서 2대1 승리를 거두면서 분위기 반전에 성공을 했습니다. 홈과 원정을 비교를 해봤을 때 원정에서도 3승 2무 2패로 홈에서의 4승 2무 1패만큼이나 다부진 성적을 보여주는데, 문제점은 원정에서 실점이 굉장히 많이 늘어납니다. 수비력이 지금 2배 이상 하락이 되는 올랜도이기 때문에 이 홈에서 다부진 모습을 보여주는 뉴욕시티를 상대로 무실점 경기는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근 3경기에서 1무 2패로 승리가 없었던 올랜도 시티인데, 그래도 승리를 거두면서 이 분위기 반전에 성공을 했고, 에이스 나니 선수와 페레이라, 미첼 같은 선수들이 이 공격 포인트를 올리면서 컨디션을 끌어올렸습니다. 올랜도 역시 공격수 데릴 다이크가 대표팀에 차출이 됐는데, 그래도 중앙 수비수인 카를로스 선수는 부상에서 복귀를 했기 때문에 수비 쪽에서 전력 누수가 최소화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살롱 코멘트에서 정리를 해드리면, 이 경기는 상당히 팽팽한 경기가 예상이 되지만 과감하게 올랜도 쪽으로 꺾어 봄직한 경기로 보여집니다. 뉴욕시티 최대 강점이 세트피스 공격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올랜도는 세트피스 수비가 최상위권입니다. 뉴욕시티가 기본적으로 무게중심이 앞으로 쏠리는 팀이기 때문에 수비 뒷공간 노출이 될 수밖에 없고, 따라서 무게중심이 기본적으로 낮은 올랜도가 강점인 수비 뒷공간을 노리는 스루패스 공격 한 방으로 충분히 득점을 할 수 있는 경기로 보여집니다. 양팀 모두 대표팀 차출로 인해서 전력 누수가 있지만 수비 쪽 전력 누수가 큰 쪽은 뉴욕시티라고 보여집니다. 상대 전적 면에서도 올랜도가 뉴욕시티에 앞서는 면이 있고, 양팀 만나면 팽팽한 무승부가 많이 나왔던 매치인 만큼 이번 경기 역시 그러한 패턴이 반복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두 팀 모두 직전 경기 승리로 분위기 반전에 성공을 했지만 최근 그렇게까지 경기력이 좋았던 건 아닙니다. 특히 뉴욕시티 같은 경우에는 핵심 공격 자원들의 컨디션이 그렇게 좋지 못하기 때문에 이 올랜도를 상대로 손쉽게 승리까지 가져갈 수 있을지 의문인 매치입니다. 따라서 팽팽한 흐름 끝에 무승부가 나오거나 올랜도가 탄탄한 세트피스 수비로 뉴욕시티의 세트피스 강점을 무력화시키면서 수비 뒷공간을 노리는 효율적인 공격을 한다면 올랜도가 최대치로 승리까지 가져갈 수 있는 경기이지 않나 싶습니다. 올랜도가 과거 맨유에서 활약을 했던 나니를 필두로 개인기가 뛰어난 공격수들이 많은데, 수비 쪽에 전력 누수가 있는 뉴욕시티가 최근 개인기가 뛰어난 선수들을 막는데 애를 먹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투폴로 올랜도 시티의 승리까지 가져갈 수 있는 경기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저는 단통 무승부로 가보도록 하겠고, 투폴 추천으로는 무패 투폴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무패 30회차 현미경 분석 2부 마지막 경기는 14번 경기로 들어온 인터마이와 필라 유니의 경기입니다. 저는 승패 투폴로 가면서 마이애미 쪽에 이변을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 마이애미가 6연패 수렁에 빠졌습니다. 뉴잉 레벌과의 홈 경기에서 0대5로 대패를 당했는데, 인터 마이애미가 이상하게 홈에서 훨씬 더 안 좋은 성적을 보여줍니다. 0승 1무 5패로 원정에서의 2승 1무 3패보다 훨씬 더 홈에서 안 좋은 모습이 있는 것이 인터 마이애미이고, 실점이 지금 홈에서는 평균 2.67골로 늘어나는 것이 인터 마이입니다.
이 필라델피아와의 상대 전적에서는 1승 3패로 열세인데 그래도 지난 4월 달에 필라델피아 원정을 떠나서 2대1 승리를 거둔 바 있습니다. 이 경기에서 이구아인 선수가 맹활약을 했는데 우리에게 익숙한 곤잘로 이구아인 선수가 골을 넣었는데 그 골을 다름 아닌 페데리코 이구아인이라는 또 다른 이구아인이 어시스트를 하면서 이구아인 2명의 이구아인이 맹활약을 한 바 있습니다. 필라유니 같은 경우에는 홈과 원정을 비교해 봤을 때 원정에서는 2승 3무 2패로 조금은 무승부가 많은 흐름이 있습니다. 직전 올랜도 원정에서 1대2 패배를 당했는데 최근에 필라델피아가 주전 골키퍼 블레이크 선수와 공격수 버크 선수가 자메이카 대표팀으로 차출이 되면서 공수에 걸쳐서 전력 누수가 있습니다. 필라유니의 강점이 제공권이 상당히 좋다는 점이고 세트피스 공격 또한 굉장히 강합니다. 제공권과 세트피스가 지금 메이저리그 사커 2위를 달리고 있는 필라유니이기 때문에 충분히 제공권이 최하위권인데다가 수비력이 굉장히 안 좋아지는 인터마이를 상대로 세트피스 한 방으로도 득점을 노릴 수 있는 필라유니입니다. 최근에 원정 경기에서 3무 2패로 승리가 없는 필라유니이기 때문에 충분히 인터마이애미가 이변을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원정 경기에서 대부분 홈 깡패팀이라고 불리는 내슈빌, 뉴욕 레드, 올랜도 시티, 시카고 파이어 같은 홈 깡패팀들을 상대를 한 필라유니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은 참작을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살롱 코멘트에서 정리를 해드리면 이 경기는 홈 고자 인터마이가 어려운 경기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인터마이가 홈에서 성적이 나오지 않는 이유를 제가 분석을 해봤는데 인터마이애미가 홈에서는 홈팬들 앞이다 보니까 원정보다 무게중심을 상당히 끌어올려서 적극적인 경기 운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기 초반에는 강팀을 상대로도 주도권을 쥐면서 좋은 경기를 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직전 뉴잉 레벌전에서도 초반에 주도권을 주면서 골대를 강타하면서 좋은 기세를 보여줬는데 나중에 가서는 이 효율적인 뉴잉 레벌의 역습과 뒷공간 침투로 5골이나 내주면서 대패를 했습니다. 필라유니가 최근 원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핵심 자원 몇몇이 빠져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인터마이도 해볼 만한 경기이지 않나 싶습니다. 다만 필라유니가 푸시빌코나 산토스 같은 핵심 공격 자원들이 여전히 건재하기 때문에 압도적인 제공권과 세트피스를 앞세운다면 인터마이, 홈고자 인터마이를 상대로도 충분히 승리를 거둘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필라델피아가 기본적으로 역습이 강한 팀은 아니지만 올 시즌 역습 패턴으로도 골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인터마이가 또다시 홈에서 무리해서 라인을 끌어올린다면 직전 뉴잉 레벌전처럼 이 필라유니한테도 역습 한 방으로 얻어맞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이 경기 역시 직전 인터마이와 뉴잉 레벌 경기처럼 인터마이 쪽의 배당이 조금은 낮게 책정이 되지 않았나 싶지만 다만 필라델피아 역시 주전 골키퍼와 주전 공격수가 대표팀 차출이 되어 있고 특히 골키퍼 포지션에서 블레이크 선수 대신 나오는 프리즈 골키퍼가 최근에 너무나도 좋지 못한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인터 마이애미의 에이스 이과인의 골 결정력이 나와준다면 올 시즌 첫 홈 승리를 인터 마이가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죽주 자원들의 결장과 최근 원정 고자 면모 직접 맞대결에서 이 인터마이에게 패배를 당했던 아픈 기억을 떠올린다면 필라유니가 의외로 이 덜미가 잡힐 수도 있는 경기이지 않나 싶습니다. 따라서 저는 14번 경기는 승패 투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4억 4천만 원이 이월된 승무패 30회차 현미경 분석 1부와 2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부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최종픽을 그대로 따라가시면 적중 확률이 굉장히 떨어질 수 있습니다. 최대한 분석 내용을 기반으로 투폴 추천이나 독식픽 추천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나만의 픽을 만드실 때 이 독식 고등수 적중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끝으로 영상이 도움이 되신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풋볼살롱 채널에 크나큰 힘이 됩니다. 구독 버튼 옆에 종 모양의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그 누구보다 빠르게 양질의 축구 승무패 프로토 관련 컨텐츠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풋볼살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